예, 말씀하는 도중에, 예, 10시가 되었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 예, 그렇구나. 예, 네네네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네. 거를 지금까지 이제 하신 말씀은, 음, 이제 네. 정리하자면 1편과 2편에서는 그, 음, 목포시청의 홍보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은, 네. 5월 18일이고, 그리고 사실 목포로 내려가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고, 그리고 목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훨씬 그 이전 3월 달부터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카이신 손소영 씨가 사실은 주축이었고, 음, 거기에 가서 그 해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았거든요. 네, 알았는데 네, 네, 네. 일반인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네.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시점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목포시청이 되었든 문화재청이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떤 지원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은 없느냐, 과연. 그것에 대해서도 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탱크샷님, 저는 문경영님 그런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도 저는 몰랐고, 네네. 있다 해도 평생에 그런 거를 신청해서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 그 지원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서 조카들을 둘을 거기를 사게 하고 그 사람들 집을 수리하고 오픈할 때까지는 그 지원 사업이 어느 것도 준동이 되질 않았어요. 네. 그걸 풀질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다 뭐 집을 샀다고 하는데 고쳐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다릴걸요? 눈치 빠르고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안 고치고 기다려요. 지원 사업이 나올 때 신청하려고. 네. 그렇다면 그 지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네. 낡은 어떤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이 그게 지원 사업인가요? 그렇죠. 비용의 일부를 대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어, 지금 사실은 그런 지원에 대해서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한 번도 제 평생에 한 번도 국가에서 그렇게 뭘 지원 사업이라고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리에 네.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매입 지금 비용 소영이네 말고요. 집 수리하는데, 네? 매입 비용은 얼마고 수리 소영이네 비용은 거, 얼마죠? 그러면? 소영이네 거는 걔는 건지 지동까지 합해서 샀으니까 그거는 집 3개 사는데 1억 6천 5백만 원 들었고요. 네. 집 3개 사는데, 3채 사는데. 네네. 그리고 그, 또 그다음에는 이제 집수리 하는 데는 그 중에 한 채를 먼저 이제 지가 살고 가게 하면서 이제 손소형 갤러리 카페 하는데 네. 집수리 하는데 거의 한 1억 좀 넘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1억을 증여한 게 집수리 비용을 증여한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하나도 뭐 그 제가 드린 돈으로 다 갔고, 그리고 창성장은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 창성장 집수리 하는 데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리하고 오픈하고 나서도 1년이면은 뭐 거의 4, 5천만 원씩 집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3명의 그 엄마들이 그거를 이제 나눠서 냈는데 저는 우리 조카한테 제가 1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리고 걔가 낸 돈이 1억 3천만 원 정도를 냈는데 제가 1억을 빌려줬고 나머지 3천만 원, 2,900인가는 그 지금 장훈이 엄마가 지금 그거를 이자를 내면서 그걸 갚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창성장 수리하는데 1억 3,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1억 2,900인가나 기억은 뭘. 제가 1억을 빌려준 거는 공증을 했으니까 맞아요. 공증을 그러면 했거든요. 예. 1억을. 현재까지 그러면 단 한 푼도 그런 돈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이 단 한 개인의 돈이 푼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추정해 보건데, 원래부터 지금 목포의 어떤 그런 옛날 근대 거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이걸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소영이하고 제가 그 페이스북을 주고받은데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네. 부모는 왜 이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라고 물을 때 제가 대답을 한 게 그 목포 사람들이 집을 고치는 방법을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영이는 들어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본인은 돈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반대했는데 제가 오칠을 하시는 선생님 네 분을 그 모시고 내려가서 걔네는 1층, 2층에 모든 칠을 다 오칠로 했어요. 네. 오칠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칠만 거의 오칠만 한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싸게 해줬는데도.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뭐, 이제, 뭐, 고치는 것이, 뭐, 근데 지금들은 이제 다른 집들 들어와서들 많이들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그 길이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나전치기 하는 선생님들을 이제 모시고 이분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영이네 집 고치면서도 오칠을 하면 훨씬 좋은데다가 이 오칠하는 분들이 또 한 열흘 넘게 오셔서 네 분이 오셔서 칠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또 이 일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목포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목포에 이 집수리를 우리 재단 것들이랑 뭐 우리 회사 것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조금씩 지금 모았어요. 그 네. 수리하려고. 처음에는 그 국토부에서 뭐 융자 나오는 게 있대요. 네. 그거 뭐 융자 다 쓰지도 못한다고. 네. 목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허그라고 HUG 비용을 받아서 썼어요. 네. 근데 그거 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신청해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빚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거 빚내서 이자 내고 할 건 뭐 있나. 그 뭐 서류 쓰고 그런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돈으로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재단에는 이제 돈이 없지요. 재단에 제가 기부금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재단에 후원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지만 제가 슈퍼챗도 받지 않고 후원금도 받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 돈을 제가 받는 것보다 우리 후원 재단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내서 그 후원인이 되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거를 해서 후원인이 되면 제가 그 나전치기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만들어서 그 후원인들께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그 나전치기 박물관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그 후원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재판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1년이면 12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세금 공제를 해드리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기재부에다 이런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공무원들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엮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후원금을 내달라는 게 좀 미안하긴 해요. 정치자금은 다 절세가 되거든요. 네. 이게 10만 원에 한해서 돌려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재단은 제가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제가 준비가 좀 되면 우리 재단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후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제가 목포를 내려가서 박물관을 운영하게 될 때 그 후원인 여러분들이 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목포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융자조차도 국가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혜택을 집 고치는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가 하나도 안 받았죠. 예. 그것도 사실 노다님 질문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인데 그걸 받으려고 뭐 문화재로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재단에서 사거나 제 조카들이 한 건물은 어느 것도 문화재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문화재청에 문화재가 안 됐어요. 하나도. 관계도 없네, 그러면? 관계도 없죠. 네.
거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문화재 된 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 그게 아, 지금 그게 뉴스들이고 뭐고 다 지금 틀려요. 그러면 그 거리가 참나. 문화재인 거지 그 건물이 문화재인 건 아니네요? 아니죠. 아, 그리고 제가 문화재가 될 만한 건물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문화재로 지정이 창성장이 되면은 뭐 팔 수도 없고 때려 부수고 뭐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상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거는 또 이 시내에서 보는 그런 무슨 뭐 그 기가 막힌 문화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문화재가 되더라도 네, 그렇게 원상복귀를 원래대로 해서 뭐 못 건드리다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원형만 좀 간직을 하면 이 네, 문화재로 지정한 집들은 다 뭔가 가치가 있다, 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지정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훼손된 집도 많고요. 엉터리 집도 말도 안 되는 거 문화재로 해놓은 것도 그러면 많아요. 근데 그 건물들을 개별 지정한 겁니까? 이 건물은 뭐 개별 문화재의 지정을 가치가 있다. 했어요. 네? 네네네, 했어요. 개별 지정을 한 거예요? 전체 다 묶어가지고 그 네네네. 동네는 다 문화재 이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개별 지정으로 몇 집을 했는데 거기 아,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보장한 집이 그 동아약국 자리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동아약국 자리가 건물이 그 큰 건물이고 한 모퉁인데 그 전체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 문화재청이. 동아약국 근데 거기가 거기 있는 그 이렇게 주인들이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옛날 무슨 건물처럼 생긴 거 네네네. 2층짜리 건물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 네네. 코너인데 우리 네. 보좌관이 산 거는 12평이에요. 코너에 아래 위층. 근데 그건데 그 건물 자체는 꽤 큰 건물인데 네. 거기 사는 주민들이 모두 다 지정을 안 하겠다고 거절했대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네. 보좌관만 그걸 하겠다고 했대요. 아, 그래서 그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건물인데 네네. 우리 보좌관만 그 지정을 해서 그 앞에 있는 12평만 12평, 13평인가만 문화재가 됐는데 그게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 네. 구도심의 그 동네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네.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 SBS 때문에 상승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상승했죠? SBS 그래서 보도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보면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산 게 소영이네 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디테일하게 못 보는데 네. 길거리에 있는 집하고 골목 안에 있는 집하고는 하늘하고 땅이에요. 예.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길거리에 그나마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 있는 집들은 소영이네 집이 평당 300만 원 줬어요. 처음 살 때요? 8,400만 원 주고 산 집이 예, 예, 예. 평당. 예. 그런데 소영이가 그때 같이 샀던 골목 안에 있는 창성장 맞은편에 있는 집은 평당 200만 원도 안 줬어요. 네. 그거는 24평인데 2,700만 원 줬다니까. 네.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우리 박물관 굴뚝 있는 그 박물관 부지는 같은 골목인데 저는 평당 220만 원을 줬어요. 같은 골목인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창성장을 이제 조카한테 이제 세 명이서 사게 하고 지영이네 집을 줬죠. 창성장도 72평인데 9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도 100몇십만 원밖에 안 그렇죠. 됐죠. 예, 예. 지금도 골목 안에 다 쓰러지는 집들은 100, 200이면 사요. 그렇죠. 그런데 길거리로 나오면 예. 길거리로 나왔을 때 이제 소영이네 집이 300만 원 줬잖아요, 평당. 네. 우리 소영이 언니가 요리사예요. 제가 일본에 공부시켜가지고 요리사로 경리단길에서 아주 잘 나가던 애인데 지영이에요, 걔는 이름이. 네. 지영이가 소영이네 집 바로 건너편 앞에 이사 왔어요. 네. 거기다가 자기가 선술집 하겠다고 예. 서울에서 잘 나가던 애인데 네네. 너무 힘들어서 요새. 예. 갔는데 걔가 얼마 줬냐면 39평짜리를 평당 600만 원 줬습니다. 더블을 줬네요. 우리 지영이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확하게 지금 시세를 볼 수 있는 게 네. 소영이가 2017년 3월에 산 집이 평당 300이었는데 예. 그 건너편에 지 언니가 이번에 샀는데 평당 600 줬어요. 네. 그럼 지금 정확하게 소영이 살 때보다 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지영이가 이번에 산 집을 보고 동네 분들이 바가지 썼다 그래요. 그죠. 자기들끼리는 450에서 한 500 정도로 거래를 한대요. 예, 예.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 지영이는 2억 5천만 원을 주고 39평인가 40평짜리를 사서 와서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가게가 문을 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시가가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그 박물관 부지 앞에 길가에 있는 땅은 평당 제가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게 한 460만 원 정도 줬어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재단에서 산 것들은 2017년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무혐의 처리된 시간이에요.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샀던 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사야 되는 거거든요. 박물관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시차를 갖고 계속 박물관에서 사고 있는 거는 처음에 산 그 공장 안에 있는 건물은 220을 줬지만 바깥에 길에 있는 거는 뭐 400도 되고 420도 줬고 460만 원까지 줬어요. 평당.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골목 안에 거는 싸고 길거리는 좀 비싼데 제가 최근에 그 SBS 사태 이후로는 아직 하나도 못 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우리 박물관 근처에 있는 데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소영의 언니가 온 걸 보면 지금 한 500에서 600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나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정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네. 것이 누군가가 팔고자 네. 해서 얼마 정도 내놓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네. 가격을 흥정을 해가지고 원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손혜원 의원님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매매 과정을 봤을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을 제가 거래했던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예, 예. 한 분한테만 해서 네. 제가 저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주인하고 컨택을 해서 네. 이제 저한테 그 집을 이제 사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우리 재단에서 이제 사게 한 거 그리고 제 친구한테 너 이거 사라라고 한 거 네. 우리 친척한테 한 거 딱 2명만 저 때문에 따라왔어요. 300명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명이 내려왔어요. 이 과정이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분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네. 그분도 검찰 조사 받았는데 뭐 그분은 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뭘 숨긴 게 일평생에 숨긴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제가 보면 행동하면 예, 정리하면 어떤 네.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장에다가 내가 얼마에 받겠다라고 내놓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그 가격이 적당하거나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흥정을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손혜원 의원님의 그 거래하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나 저거 사겠다 하면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주인을 접촉해가지고 팔아라라고 하는 상황이 네.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된 파는 것도 사람 입장에서는 있고요. 가격을 또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세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창성장이나 아니요 뭐 그것도 뭐 움직이는 돈이니까 시세라고 볼 수는 있는데 창성장이나 이제 소영이네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던 것들을 산 거예요. 네. 팔려고 했는데 예. 10년 넘게 안 팔리던 게 나와서 팔았어 네.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동네 사람들 한턱 내고 그랬대요. 시가 올렸다고. 그렇죠. 소영이네 그 300만 원짜리 샀을 때. 뭐 그런 일들인데 에이 뭐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보니까 거의 그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저죠. 실질적으로 네. 손혜원 의원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말고 다른 일반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습니까? 그 동네가 있기는? 없다 그러죠 요새는? 그러면 당연히 그 그게 어느 시세가 아닌 바보가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시세가 얼마 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그게. 나왔잖아 뉴스가. 네. 중앙일보에 뉴스가 나왔어요. 손혜원의 효과가 다 빠지고 있다. 창성장이 썰렁하다.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맞고 일부는 틀려요. 시세라는 것은 특정 몇 명의 어떤 거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얼마에 서로 거래가 된다라는 게 시세인데 이건 시세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원 가격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때보단 지금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호가는 하는데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저 같은 바보가 아니면 누가 사겠어요. 거기다가 그거 600만 원씩 주고 거길 왜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사야 돼요. 이제 시간을 갖고
좀 더 이제 보면 천천히 사야죠. 뭐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돈도 없고 요새는 이제 이것저것 또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처분할 게 또 많잖아요. 서울에 있는 것들도 더 정리 좀 하고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네, 그 SBS의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 그 사실은 그 매입이 시작된 거는 2017년부터 매입이 시작이 네, 됐고 SBS 네, 보도는 네, 네, 2019년이란 말이에요. 1월 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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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는 네. 그러면은 그 동네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재단에서 네. 그 조금씩 사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소영이가 이제 300 평당 300 길거리 제일 좋은 자리들을 네. 300에 샀다라고 본다면 그 제가 그 SBS 사태 나기 전에 제가 맨 마지막 2019년 1월 달에 잔금을 냈어요. 네. 예, 잔금 낸 그 2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산 값이 한 450만 원 정도를 줬어요. 450이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올라 있었죠. 아, 예. 왜냐하면 닥자가 나서니까 네네. 제가 네. 나서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제가 나서고 자꾸 떠들고 제가 페이스북에 목포 가자 목포에서 살아 막 이러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그 저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고 저 네. 모르는데도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SBS 사태 전에 제가 마지막 산 게 450만 원을 샀으니까 네. 그때 그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00에서 600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집값이 집값이 소유인의 집값이 8,400만 원인데 집 고치는데 1억 5천 들었는데 거길 누가 와요? 거기 와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러면 참네. 실질적으로 음.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네. 손혜원 의원님께서 기분이 좋았거나 적어도 이게 실현 전 너무 싫죠. 가격 오른 게. 저는 계속 제가 사야 되는데. 예. 그 옆에서 그니까 원래가 옛날에 거기가 그 옛날에는 이제 한참 좋을 때 80년도에는 평당 한 700 정도가 됐던 곳이래요. 네. 근데 그게 평당 한 200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안 사고 있던 동네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가서 이 사람들이 300 받고 350 받고 막 했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기소됐던 그 동네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다 싸게 샀어요. 그분은 뭐 평당 그 우리 소영이가 300만 원 주고 산 그 앞집을 샀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평당 200이나 줬을라나 말래나 자기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되게 싸게 거래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은 거래를 한 건 다 그 동네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동네 분들만 붙잡으면 다 그랬어요. 누구 돈 있으면 다 이 주변을 사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싸게 세를 줘서 동네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동네 통장님도 사고 거기 건어물 사장님도 사고 네. 거기 그 건어물 쪽 저기서들도 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샀어요. 네. 감이 있는 사람들은 네. 싸게 네. 아주 저희보다 훨씬 싸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다 그거를 이제 아마 이제 뭐 도시재생 받으면 고칠 생각을 하겠죠. 예. 저희 같은 바보들이나 먼저 다 고치고 들어온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익 본 것도 하나도 없고 고치느라고 돈만 이게 들어가고. 무슨 이게 투기라는 것은 네. 그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야 투기예요. 그리고 투기를 한 집은요. 네. 거기를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하지 않아요. 투기는 그냥 두는 거예요. 네. 세를 두든지 그냥 근데 저는 이 얘네 소영이나 지영이 저기 뭐야 그 장훈이 거를 다 돈 들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집은 증여를 해주고 고치는 값은 빌려줘갖고 다 그걸 그냥 아무 그 저기 도움도 안 받고 근데 솔직히 제가 창성장은요 그게 72평짜리인가 하는 그 옛날에 여관이었던 데인데 네. 저는 한 1억 5천이면 고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거기 지금 대표하고 있는 지금 차 대표가 그걸 했는데 최 대표가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진짜 어떻게 9천만 원짜리 집에다가 어떻게 3억 5천을 집어넣냐고요. 그게 어떻게 투기가 돼요 그게. 그걸 우리가 진짜 해서 애들한테 해가지고 팔아먹을 생각으로 투기를 했으면 예. 그걸 그 돈을 들여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돈이 들어갈 줄 정말 몰랐어요. 이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네. 팔아서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매입을 한 그때부터 이익을 본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원님은
이 건물을 사면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지. 예, 아이고. 그 동네가 그런 실제 식으로 실현을 했잖아. 그렇게. 예, 그 다. 동네가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만약에 다른 지역 같으면 거기 솔직히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되거든요. 역세권이니까. 근데 거기가 그렇죠. 지반이 약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것도 알고 계셨죠? 옛날에 그랬대요. 예. 옛날에. 지금은 할 수 있대요. 아, 지금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모텔들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산은군 그 옆에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의심스러운 지금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들 다들 지금 조합원이 그러면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있는데 그 동네 집값이 네. 올라간다는 것은 손해원 효과라기보다는 신기술,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손해원 효과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건 같은데. 맞죠. 이 서울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너무 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목포에서 설치고 다니면서 네. 이 동네 뭐 다 쓰러져가고 집은 다 비어 있는 집 앞에서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아냐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거기를 밀어버리고 모텔이나 짓고 아파트를 짓고자 했던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꾸로 또.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집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서울 다니다가도 용산이나 이런데 그 옛날 집들 막 엉망으로 해놓은 거 보면 저런 집들 살려가지고 저기다가 카페라도 하나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하고 다녔는데 요새 일진원이 요새 이런 데다 그런 집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 젊은이들이 그냥 아주 열광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일찍 본 거예요, 일찍. 참. 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진로이즈백 같이 레트로한 가치를 원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지들끼리의 복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복고라는 것은 만들어내면 그건 복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거를 갖고 그 옛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복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옷을 고쳐가지고 요새 맞춰서 입고 나오면 그거는 비슷하게 만든 애들한테 앞에서 너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건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었던 건데 팔 딱 걷어 올리고 여자애들이 어깨 커다란 양복을 입고 오니까 쫄바지 위에다가 그건 겁나는 거죠. 시장에서 싸게 파는 그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 걸 입고 나온 거지. 이 목포의 복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있는 그 자체가 이 목포의 가치를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게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군산에 가보면 옛날 거를 고친 집도 있지만은 너무 웃기는 게 다 똑같이 옛날 것 같이 만들어 새로 지어놨어요. 네. 그 영혼이 없거든. 그런 데는 속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하면 네. 예. 네. 예,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리고 조카들이 거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창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그 여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스테이하우스를 만들고 함으로써 어떤 그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이 가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손해볼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거네요. 저는 제 인생이 손해예요. 제가 손해만 봐서 손해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러네. 근데 그게 저는 손해원.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손해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제 조카나 보세요. 네. 제가 그 목포의 가치를 딱 보는 순간 조카한테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얘는 바닷가에 가고 싶어 했고, 바닷가에는 얘 돈만 갖고 제가 조금만 보태주면 와서 집주인으로서 네. 고생 안 하고 수면제 안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야말로 평생 동안 통장 안에 돈 10만 원 이상이 있었던 적이 1년에 뭐 설날 세뱃돈이나 받을 때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우리 손장훈이란 지 조카가 한 달에 그 창성장에서 수입이 100몇십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와서 대학교 1학년에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요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항상 역에 걔가 나와요. 가면. 그래서 내가 보면 뚱뚱한 새끼 절로 가. 너 통장에 돈이 잘 들어오니까 너 이렇게 많이 먹니? 내가 그러면 낄낄대고 요새 뭐 자기 보고 다 귀엽대는데 왜 고모만 저한테 이러세요? 하는데 내가 물어봐요. 그렇게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가서 창성장 가서 일해서 알바 받고 해갖고 한 달에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를 얘가 번단 말이에요. 매달. 그냥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그때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 통장에는 1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 노름할 때 쓴다고 통장 이름만 빌려간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 통장에 이렇게 써도 남는 돈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자기들 잘 믿어지지가 않대요. 컴퓨터 사고 싶으면 컴퓨터를 사고 네. 그런 식으로 자기도 꿈만 같대요. 나이 23살에 처음으로 내 통장에 이렇게 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그 일이 제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는 너무 기뻐요, 사실은. 제가 7,200만 원을 증여하고 1억을 증여해서 두 사람을 목포에 아무도 가지 않는 목포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만들었고 걔네들은 거기서 먹고 살게 됐잖아요. 예. 그쵸? 네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이 홀로서기 할 수 있게 그리고 동네가 살아나게 하면서 그 모델을 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저는 심정적인 그걸로 예. 어느 누구도 네네. 어느 누구의 다른 아파트를 갖고 몇십억을 얻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저는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예. 그 보람과 행복을 행복은 당연히 이득을 얻으신 건데 지금 그렇죠. 법정에서 가리는 거는 지금 금전적인 걸 가리고 있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나에게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23살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제가 36에 이제 회사 사장이 됐어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일을 저지르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12명 정도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키우지도 않고 이렇게 쭉 운영을 하면서 네. 한 번도 제가 써야 될 돈에 대해서 아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뭘 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있는 데 만족하고 그리고 늘 바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냥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이 정도 제가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내켰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도와가면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한테 항상 얘네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늘 투자를 했고 제가 1년에 15일씩을 전 직원을 데리고 회사 문을 닫고 제가 해외여행을 했어요. 휴가하고 별도로. 예. 제가 10년 동안을 파리 가고 터키 가고 이집트 가고 뉴욕 가고 예. 이러면서 예. 제가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애들이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이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창의력을 이렇게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애들을 다 데리고 직원들 12명을 데리고 네. 갔어요. 호주는 안 근데 오셨죠? 그런 일들이 네? 호주는 안 오셨죠? 뭘? 호주요. 호주는 안 갔어요. 호주는 저는 자연경관이 좋은 잘못 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게 있는 데가 좋아서. 저는 스위스는 남편하고 같이 한 번 네. 간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스위스 인터라켄 뭐 이런 데 몽블랑 다 갔는데 저는 다시는 안 가요. 그거 비디오 보지 뭐하러 가.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좋다는데 거기도 뭐 네. 사실 볼 데가 많은데 제가 저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역사적인 도시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해요. 인간의 흔적 네. 보는 걸 좋아하고 예. 그래서 제가 돈에 별로 큰 돈은 없지만 제가 돈에 별로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고 돈돈하지 않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물론 제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간에 하는 얘기들 중에서 제가 애가 없어서 조카들을 사랑했다. 그거 뻥이에요. 조카를 뭘 사랑해. 조금 아까도 지금 그 지영이 목포 내려간 지영이랑 또 욕을 하고 한바탕 혼을 냈는데 걔네들이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손혜원의 조카를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고. 제가 원하는 기준까지 얘네들이 오게끔 해요. 예. 노력해서. 예. 그러니까 제 조카로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얘네들이 자기가 그야말로 땅을 갈면서 저한테까지 다가와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네. 그래야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목포를 내려갔기 때문에 소영이를 도와준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일본에 가서 요리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영이한테 공부를 시켜준 거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뭐 주변 식구들을 좀 많이 돕기는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 무슨 뭐 자식이 없어서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노다님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마지막에 영으로 만들어 놓고 죽을 거예요. 그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런 걸 뭘 누굴 주고 이런 생각도 꿈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 없애고 다 쓰고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의 박물관은 거길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목포시나 이제 전남도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건 제가 제 후배들이나 뭐 제자들한테 물려줘서는 절대로 그거는 운영이 안 됩니다. 네. 그건 멍해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래도 100억 가까이 되는 이 컬렉션들을 제대로 전시를 하게 하고 제대로 기획전을 하게 하고 1년에 2번씩 전시하게 해외에서도 불러드리고 하면서 이 폼나는 이 운영을 제가 만드는 일을 한 5년은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지만 제가 죽고 나도 딴 사람들이 제가 모아놓은 거로 한국의 전통공예를 발전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국회의원 그만두고 제가 목포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쓰는 것은 하여튼 뭐 지금도 아직도 부동산도 제가 이제 뭐 집 한 채 있고요. 집은 네. 한 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박물관으로 쓰던 건물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옆에 우리 재단으로 지금 제가 가서 일하고 있는 건물 2건물이 지금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돼 있는 건물이라 이제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2개가 뭐 공시지가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집은 그래도 가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5년 안에는 다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집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냥 서울에는 어디 작은 집 하나 사놓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 어디다 해놓고 우리 남편 들으면 기절초풍하겠네 또. 왜 이렇게 늙어서 집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놓냐고. 그래서 해놓고 저는 이제 목포를 몰빵할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잘 아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주 길게 그냥 긴 호흡으로 계속 지금 노다님이 사진 올려놓은 기차같이 저는 그냥 네. 쫙 달려요. 네. 눈 깜짝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재판 중인데 유죄를 받아서 제가 감옥에 가면 글쎄 감옥에 가면 이것을 또 몰수를 하려나? 근데 그 몰수할 게 뭐 창성자가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제가 분신 자살을 하더라도 제가 이 땅을 바꿔놓고야 말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말씀하지 제가 마시고요. 무슨 유죄를 받을 안 가십니다. 감옥 일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유죄를 받을 일이 없는데 네. 이렇게 유죄를 1심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2심, 3심이 하려면 또 한 1년이 넘게 가야 되나 봐요. 근데 네. 제가 1년 반을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다 젖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 재판결을 들으러 갔을 때 유죄가 나오겠다라는 감을 제가 딱 잡았거든요. 네. 그 재판장이 움직이는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제가 법정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아마 모두가 다 거기 보면요. 그날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저녁 산다고 오신 검사 출신 남편 친구분도 계셨고요. 네. 제 친구들도 와서 저 밥 사준다고 다 왔어요. 네.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그 모두가 다 완전히 그냥 너무 정말 떡칠신이 돼갖고 다들 뿔뿔이 헤어졌는데 네. 저는 되게 의연했어요. 네.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일단은 이 법정 구속은 되지 않고 나왔지만 저는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제가 짧게 잘랐고요, 일부러. 예. 그리고 염색도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그만두면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구속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손톱이니 이런 모든 준비를 제가 다 했어요. 사실 이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건데. 아. 왜냐하면 법정 구속이 되면 제가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 그 대비를 저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웃기지 나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이 유죄를 이렇게 내는데도 솔직히 눈 깜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떡하니 막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주변에서 막 우리 보좌관은 울고불고 하는데 제가 딱 치면서 왜 이러니 추하게 이러면서 이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제가 이 사람들을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울고불고 하니까 친구들 막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딱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남산에 가가지고 네. 빨간 아재님을 보자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때문에 이 상처 입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제가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아재님 보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무슨 멘탈이 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목포를 정기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일을 하고 또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제가 이제 목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아직은 제가 그게 무슨 일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곧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일이 또 제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도 지금 너무 바쁘고. 저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죄를 받고 지금 다음번 재판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시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목포에 제가 어차피 제가 박물관 부지를 산 게 우리 재단에다가 돈을 넣고 샀잖아요. 네. 그 재단에서 산 거는 팔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그거를 재단에다 돈을 넣어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네. 재단에다가 어느 바보가 그걸 재단에다 돈을 넣어서 그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이 처음부터 여기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목포나 전남도에다 기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거를 팔고 딴 걸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제가 재단에다 돈을 넣어서 꼼짝 못하는 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건물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왜 검사들이나 저 판사들은 그거를 안 보지?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가 안 돼요. 성립이. 그렇죠. 팔면 국가로 기속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계속 투기라고 저렇게 떠들어요. 기자들도. 되게 웃겨요. 저는 그 상황이. 예. 근데 1심에서 마치 제대로 밝혀야죠. 지진아들 같이 귀를 그냥 막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네. 이게 재단에서 샀다. 네. 비영리 문화재단이다. 네. 문화부에 등록된. 네. 그러면 이 안에 돈을 넣고 샀으면 이것은 내가 팔 수 없는 물건이다. 네. 100번도 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듣네요. 못 판다고요. 네. 못 파는 게 어떻게 투기가 돼요. 네. 못 파는 게 어떻게 투자가 돼. 투자도 아니에요. 투자는 언제고 돈이 돼야 투자잖아요. 안 된다고요. 네. 아이 참나. 저기 삼성 금동님 너무 제가 찡하네. 저도 옛날에 수술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각서에 도장 찍으면서 제가 끊었던 담배를 한대 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옛날에 20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잖아요. 네. 수술 받으러 갈 때 왜 통장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메모해갖고 남편 준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게 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 내가 그 다음 얘기까지면 여러분들 너무 슬퍼할 것 같아. 말을 못 하겠다.
제가 법정 구속을 제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준비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얘기 안 할래. 네, 다음 시간에 일요일 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쭤볼게요. 너무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고, 예.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날 아니, 거라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었기 모르잖아요.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그런데 예,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이 다 무죄가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니까. 예. 오늘 그 검찰 그 중간 간부 인사 났잖아요. 예, 아까 저기 의원님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저 네네네, 혼자 할 때 봤어요. 잠깐 그 얘기했는데 그 기소 검사 네. 있지 않습니까? 김영일 검사. 네. 그 누구 김영일? 예, 네, 김영일 네, 검사. 네. 제주지검 발령 걔 났네요. 어디 갔어요? 제주. 예. 어차피 공소유지를 이번에 하니까 다 제주를 모였다는데? 예? 응? 어차피 공소유지를 이번에 어쨌든 전부 다 기소와 제주로 검사가 갔대. 계속 하니까는 뭐 변화는 없겠으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그 범죄정보 무슨 뭔가 해가지고 왜 그 중요한 자리 있었거든요. 대검에서 네. 예, 그 정보가 취합되는 부서에 있다가 지금 제주지검으로 지금 형사 3과장인가 2과장인가 예, 그걸로 지금 발령 났거든요. 제주도 가야 돼요. 네. 예. 네. 지금- 제주도에 다 모이니까 뭐 즐겁게 살겠지 뭐. 예, 아니 서울에 이번에 다 있으면서 모인다는데? 진검승부해야 되는데 제주도로 가버려가지고 예, 많이 아쉽네요. 언제고 또 올라오겠죠 뭐. 예. 예. 저 심적 고통 별로 없었어요. 예. 제주도가 기분 나쁘겠네. 물 흐린다고. 진짜 문사리님 진짜 재밌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10,000원 캠페인 너무 좋았는데 예, 일단 이거 예, 정리를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목포시가 되었던 그 어떠한 정부 부처가 되었던 나라 돈을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1원도. 없다. 1원도.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네. 거기에 수리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이익 본 건 없다. 하나도 없다. 야, 이익 본 게 어디서 다 손해 봤다니까. 전부 손해보고 저 손해 그리고 얻은 어차피 이익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한 거기 예, 때문에. 얻은 이익은 조카들을 살게 해줌으로써 고모로서의 뿌듯함. 그 정도. 걔네들 네. 그 창성장이나 손소영 갤러리 카페가 잘 되고 있어서 네. 그거는 참으로 내가 SBS에 감사해요. SBS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빨리 홍보를 자리 잡을 수 없었어요. 돈 주고도 못하는 홍보를 매일 그렇지. 뉴스에서 매일매일. 예. 사람들 얘기로는 한 2천억 정도의 그 매출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목포가 그 온전하게 그거를 받았죠.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이제 그 저기 결심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또 무죄 나오면 네. 결과적으로 SBS가 지금 목포의 구시가지와 그리고 그 손소영 카페를 엄청나게 홍보를 해준 결과로만 그런 결과밖에 안 그래도 남겠네요. 저한테 지금. 민사로 이제 걔네들이 돈 좀 내야죠. 제가 9명을 고소했기 때문에 공은 공이고 혼날 건 좀 나야지. 예. 네. 아, 걔네들한테 돈 받아갖고 목포에다가 또 그 박물관 짓는데 또 보태 써야지.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실 너무 텐데. 감사해요. 예, 피곤하실 예, 텐데 박미숙님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장식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네네. 아닙니다. 하여튼 노사님 애쓰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네. 전 제가 감사하죠. 예. 아니에요. 일요일에는- 고맙습니다. 일요일날 밤에 또 봬요. 네, 일요일 날 저녁 때 뵙고요. 그때는 저 검찰 알바 뒷 네네.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거나 뭐든지 물으시면 다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한 여러분들 밤 되시고요. 안녕.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